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가 회계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원가 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제1강 개별 원가 계산의 개념 그리고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별 원가 계산이란 무엇인가? 네,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보면 잡 코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잡 코스팅. 여기서 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이걸 이제 작업이라고 합니다. 작업. 그래서 결국은 작업별로 코스팅,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다른 말로 작업별 원가 계산, 작업별 원가 계산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작업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네, 같은 말입니다. 네, 작업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작업은 주문받은 그 제품을 제작하는 각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작업이 뭡니까?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이 말은 결국은 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받은 제품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문받은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주문 작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이다. 주문 작업. 주문을 받은 작업. 주문 작업에 대해서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한다. 이 말은 그리고 주문을 받아서 작업을 하려면 그 주문자의 주문의 내용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문에 어떤 회사가 있고 자, 어떤 주문자가 뭐 A라는 주문자, B라는 주문자, C라는 주문자, 뭐 D라는 주문자가 있으면 자, 이 주문자로부터 주문을 받을 때 주문의 내용이 다 다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A로부터 주문받은 작업, B로부터 주문받은 작업, C로부터 주문받은 작업, D로부터 주문받은 작업, 개별 작업들의 내용이 다 다를 것이다. 따라서 원가 계산도 개별 작업의 내용이 다 다르니까 원가 계산도 개별 작업별로 주문받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작업별 원가 계산이다.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주문 작업이라는 게 핵심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받은 작업을 하는 주문 생산.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문의 내용이 다양할 거예요. 따라서 품종이 다양하다. 다품종 그리고 품종이 다양하다 보면 당연히 개별 주문별로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작업 또는 제조 지시서. 작업 지시서 또는 제조 지시서. 같은 말이에요. 작업 지시서 또는 제조 지시서별로 작업 원가표가 작성이 되고 이 작업 원가표를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A라는 회사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회사에 영업 부서가 있을 겁니다. A라는 회사에 영업 부서가 있는데 이 주문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영업 활동도 하고 주문을 받고 하면 결국은 이 영업 부서에서 주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B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럼 이 영업 부서는 처음에 판매 지시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된다 하는 판매 지시서를 작성해서 이 영업 부서에서 제조 부문에다가 판매 지시서를 보낼 겁니다.
주문을 받았으니까 그럼 그 주문을 받았으면 그 주문을 받은 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제조 부문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주문을 받은 그 내용, 판매 지시서를 제조 부문에 보냅니다. 그럼 이제 제조 부문 중에서 실제 그러면 이제 제조 부문 안에 생산 1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생산 1부, 생산 2부, 생산 3부 뭐 이렇게 생산 부서가 따로 또 있을 때 실제 이제 생산하는 생산 부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주문을 받았으니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제조 지시서 또는 작업 지시서를 생산 부서에다가 보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조 지시서 또는 작업 지시서를 받았으면 이 생산 부서에서 이제 생산 활동,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생산 부서는 이제 실제 제조 제품을 만들어내는 부서고, 그러면 이제 원가 회계 부서는 원가 회계를 해야 되는 부서는 이 제조 지시서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뭘 작성해요? 원가 계산을 원가 회계 부서니까 원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작업 원가표를 원가 회계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이 작업 원가표에서 실제 이제 작업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런 개별 원가 계산은 결국은 주문을 받아서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하는 그런 이 업종에서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인 거예요. 뭐 업종이 뭐 어떤 특정 업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성격이 주문을 받고 그 주문 받은 내용별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맞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면 다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한 그런 업종이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이 원가회계 교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런 업종을 보면 그래서 조선업, 항공기 제조, 건설 또는 회계 감사 계약, 소송 계약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뭘 어떤 것을 재화를 만들어서 주문을 받은 재화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서비스 계약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소송 계약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법무법인은 수많은 그 소송 의뢰를 하는 그런 고객들하고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 계약은 천편일률적인 계약이 아니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투입해야 되는 변호사의 숫자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특정한 법무법인이라고 할 때 소송 계약 당사자가 A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도 있고 B라는 사람하고 계약한 것도 있고 다양한 사람하고 소송 계약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원가의 측면에서 보면 A라는 사람과 소송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것대로 원가 계산이 되어야 하겠죠. 그죠? 자, B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대로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개별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예시. 자, 앞에서 조선업이 나왔는데, 자, 주식회사 부산조선이다.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회사가 자, 미국에 있는 A 회사로부터 자, 선박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B로부터 또 주문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주문을 두 군데서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주문의 내용이 뭐냐? 미국의 A로부터 받은 주문은 자, 유조선 5척을 만들어 달라. 자, 이런 주문이었어요.
자, 영국에 있는 B로부터 받은 주문은 자, 여객선. 자, 여객을 태우고 다니는 크루즈선 같은 거. 그리고 여객선 2척을 만들어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주문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선박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유조선이다, 그다음에 여객선이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배의 종류입니다. 그죠? 주문의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 자, 주문 번호를 붙입니다. 자, 미국의 A로부터 받은 주문은 이제 미국의 A로부터 받은 주문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01번이라는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작업 번호를 붙입니다. 작업 번호. 작업 번호를 붙입니다. 101번 작업. 자, 101번 작업이라고 하면 작업의 내용이 뭐냐? 미국의 A로부터 받은 주문이고 작업의 내용은 유조선이고 수량은 5개다. 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101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도 이제 작업 번호를 붙여야 되겠네. 102번 작업. 그래서 작업별로, 자, 주문별로, 작업별로 작업 번호를 따로 붙이고 따로따로 이제 원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작업 번호. 101번, 102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이 101번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제조하는데 이제 원가가 들어가겠죠.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되니까. 이 101번의 제조 원가로 10,000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원을 사용 소비했는데 10,000원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102번 작업을 하는데 이 작업의 제조 원가로 여객선 2척을 만드는데 제조 원가로 지금 5,000원이라는 제조 원가가 들어갔어. 자, 각 작업별로 원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계하고 있잖아요. 작업별로 집계하고 있다. 자, 작업별로 원가를 모은다 이 말입니다. 작업별로 집계하고 있다. 작업별로 원가를 모으면 당연히 원가 계산도 작업별로 하게 되겠죠. 자, 원가 그럼 집계를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원가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원가의 집계, 산출, 원가의 흐름, 뭐 T 계정 가지고 우리가 보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자,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 제공품이었습니다. 제공품. 원가를 다 모으는 그 계정 과목이 제공품이었어요. 그때 제가 제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정 과목으로 하면 제공품이다.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101번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한 그 공정 또는 101번 작업의 원가를 집계하는 계정 과목은 바로 제공품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제공품 계정 과목에 5,000원이라는 제조 원가가 집계가 되는 거예요.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완성이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원가를 집계할 때는 다 제공품으로 집계를 하지만 다 원가를 집계하고 작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원가 계속해서 발생하겠죠. 그래서 작업이 계속 진행됐는데 기어코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완성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제공품이 아닌 거예요. 완성이 되었다는 것은 드디어 이제 뭐가 되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제공품이 아니고 제품이 된 겁니다.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제공품에서 빼가지고 제품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10,000원이 있는데 이 제조원가 10,000원을 처음에는 제공품 주머니에 넣었다가 완성되는 순간 제공품 주머니에서 10,000원을 빼가지고 제품 주머니에 10,000원을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거는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완성을 한 순간 제품인데, 자, 이건 이제 주문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주문받은 제품을 드디어 주문을 한 미국의 A한테 이 제품을 인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판매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인도를 하게 되면 이제 판매된 걸로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내 제품이 아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건 뭐가 됩니까?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만 원의 제공품, 그다음에 제품의 만 원, 그다음에 매출원가 만 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국의 B로부터 주문을 받은 102번 작업은 자, 제공품 계정 과목에 5,000원의 원가가 집계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회계 기간 말이 될 때까지 아직도 미완성이더라. 아직 완성이 안 됐더라.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공품인 상태로 그대로 나와 있게 돼요. 그러면 회계 기간 말에도 제공품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기말 제공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그 원가 회계 부서에서 이제 그 원가 회계 부서에서 작업 지시서별로 작업 원가표라고 하는 걸 작성한다라고 했는데 작업 원가표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원가표를 보면 자, 작업 원가표 제목이 있고 자, 이제 작업 번호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뭐 101번이다, 102번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작업 번호가 이게 있고 뭐 품명이 뭐다. 아까 이제 여객선 뭐 두 척 뭐 그런 거. 다음에 부서 담당자가 누구다. 다음에 착수를 언제 하고 언제 완성을 하고 주문량은 몇 개고 완성은 몇 개 했고 재고는 몇 개 남아 있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작업 원가표니까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표가 들어가겠죠. 그럼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한다. 그럼 그 원가는 제조 원가잖아요. 그죠? 작업별 제조 원가니까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그럼 각 날짜별로 자, 직접 재료 원가는 말 그대로 이거는 직접 재료잖아요. 재료. 재료는 매입을 해와서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창고에서 꺼내서 작업에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출고 번호. 창고에서 이제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고 번호, 그다음에 어떤 걸 꺼내왔다, 품목은 뭐다, 재료는 또 다양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몇 개를 꺼내왔다, 단가는 얼마다,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다. 이때 단가는 이제 그 재료를 매입할 때의 매입 단가가 되겠죠. 그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직접 노무 인력에 대한 원가니까 자, 기록표, 작업자명 누구,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고 시간별 시간당 임률은 얼마씩 줬고 그래서 금액은 직접 노무 원가 금액은 얼마 줬다. 그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 원가는 배부, 그죠? 배부 기준은 뭘로 한다? 배부율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작업에는 얼마가 배부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조 원가를 다 합친 합계는 얼마다 하는 것을 날짜별로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날짜별로. 자, 이게 이제 작업 원가표의 표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는 뭐냐? 자, 개별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는 자, 앞에서 본 거 있잖아요. 주식회사 부산조선에서 미국의 A로부터 영국의 B로부터 주문을 받은 거 101번, 102번 작업. 자, 이거 봤는데 자, 여기서 개별 원가 계산은 어떤 게 키 포인트가 되냐? 자, 개별 원가 이 주식회사 부산조선이라는 회사를 봅시다. 자, 주식회사 부산조선은 공정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배를 만들기 위한 공정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예를 들어서 1공정, 2공정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조선소에 공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1공정, 2공정. 자, 101번 작업도 어떻게 돼요? 공정을 거쳐야 되죠. 물론 여기 이제 보조 부분까지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보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정을 거쳐서 101번 작업, 미국의 A로부터 주문받은 거 101번 작업을 하고 그럼 101번 작업도 1공정, 2공정을 다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102번 작업도 1공정, 2공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하고 비슷하죠. 자, 좀 이따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보조 부문도 있고, 자, 여기는 이제 여기는 보조 부문이고, 여기는 제조 부문이 되죠. 그죠? 제조 부문에 1공정, 2공정, 2공정을 통해서 101번, 102번 작업을 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니까
101번 작업하고 102번 작업이 있고, 자, 101번 작업에 여기서 DM이라고 하는 직접 재료 원가를 의미해요. 자, 좀 줄여서 약자로 표시했습니다. DM, 직접 재료 원가. 자, 여기 101번 작업, 오로지 101번 작업에만 투입되는 재료, 그게 101번 재료, 101번의 직접 재료 원가가 되겠죠. 오로지 102번 작업에만 들어가는 102번 작업의 재료다라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 그러면 102번 작업의 직접 재료 원가가 될 거예요. 자, 직접 재료 원가는 말 그대로 추적 가능한 직접 원가이기 때문에 이게 101번의 작업이다, 102번 작업이다 하는 걸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죠? 101번 작업의 직접 재료 원가는 3,000원, 102번 작업의 직접 재료 원가는 2,000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식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추적 가능한 원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 그러면 그거는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예요. 101번 작업하는데 여기에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는 노무 인력. 그게 직접 노무 인력이잖아요. 그죠? 101번의 직접 노무 인력이에요. 그 사람한테 준 급여, 수당, 상여 이런 것들은 다 101번의 직접 노무 원가예요. 추적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102번도 마찬가지죠. 102번도. 102번에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급여, 수당, 상여, 임금. 그러면 그거는 102번의 직접 노무 원가가 되는 거고 추적 가능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01번에 추적 가능한 직접 노무 원가 5,000원이더라. 102번에 또 직접 노무 원가 2,000원이더라.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는 이건 작업별로 추적할 수 있는 원가이기 때문에 작업별로 그냥 집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굳이 뭐 원가 얘기를 배우지 않아도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101번, 102번에 집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직접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와 관련한 문제는 그렇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조 간접 원가예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 원가가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라는 제조 간접 원가의 금액은 알고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의 금액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3,000원의 제조 간접 원가를 어떻게 할 거냐? 전체 금액은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101번 작업에는 그리고 102번 작업에는 각각 얼마씩 나눠줄 거냐? 즉 배부할 거냐? 얼마씩 나눠줄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는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가 바로 키 포인트예요. 개별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는 뭐다?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다. 왜? 직접 재료 원가하고 직접 노무 원가는 작업별로 집계만 하면 끝이 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다 이겁니다. 제조 간접 원가를 이 작업별로 배부를 해줘야만, 배부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부 기준이 필요하죠. 배부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할 거냐, 그리고 부문별 배부율로 할 거냐, 또 그런 게 또 어떤 걸로 할 거냐가 또 필요하고, 만약에 부문별 배부율로 한다 그러면 뭐 보조 부문의 이 식당 전력과 같은 이런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다가 또 배부하려면 또 상호 배부법으로 할 거냐, 단계 배부법으로 할 거냐, 뭐 직접 배부법으로 할 거냐, 그 중에 어떤 걸로 할 거냐,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결국 이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의 키 포인트가 된다.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배부되는 금액이 결정되어야만, 그래야 101번의 전체 제조 원가는 얼마다, 102번의 제조 원가는 얼마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앞에 우리가 작업 원가표를 봤는데 작업 원가표에 보면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기준은 뭐다, 배부율은 얼마다, 그래서 배부되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배부를 해보니까 3,000원 중에 2,000원만큼은
101번 작업의 배부가 되고 1,000원만큼은 102번 작업의 배부가 되고 자, 이렇게 배부가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배부가 되면 그 다음에 101번 작업의 제조원가는 10,000원이구나. 그리고 102번 작업의 제조원가는 5,000원이구나.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조간접원가 배부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작업별 제조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에 대해서 길게 공부를 좀 했는데, 자, 그때 이제 제조간접원가 배부를 배울 때는 뭐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이게 이제 TV, 세탁기 이런 식으로 TV, 세탁기 이런 식으로 그냥 품목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조간접원가 배부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01번 작업은 뭐였습니까? 101번 작업은 여기는 유조선이었어요. 유조선이 101번이에요. 102번은 뭐였습니까? 이거는 아까 여객선이었죠. 여객선이 102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객선, 유조선 이런 구체적인 그런 품명 대신에 그냥 번호로 101번, 102번 이렇게 번호를 붙인 거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제조간접원가의 배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조간접원가의 배부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해서 부문별 배부율, 공장 전체 배부율, 배부 기준이 뭐다부터 해서 그런 내용도 다 배웠어요. 그리고 보조부문 원가 배부하는 것까지 다 배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배웠는데, 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자, 부문 공통 원가와 부문 개별 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빼고 이제 배웠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지난 시간까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해서 배울 때는 부문 개별 원가만을 가지고 배웠던 겁니다. 부문 개별 원가만을 가지고 배웠던 거예요. 자, 앞에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부를 배울 때는 부문 공통 원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고 부문 개별 원가만 있다고 가정하고 배웠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 당시에 보조 부문이 있고, 자, 제조 부문이 있었다. 근데 보조 부문에는 그래서 식당, 전력부가 있었고, 제조 부문에는 혼합 공정, 조립 공정 이렇게 두 공정이 있었다. 그리고 식당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만 원, 전력에는 10만 원의 보조 부문 원가, 그리고 혼합 공정에는 예를 들어서 15만 원, 여기에 25만 원 이런 식으로 제조 간접 원가가 있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부문별 배부율 또는 공장 전체 배부율로 가지고 배부를 해보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식당 부문의 원가였어요. 보조 부문 원가. 10만 원은 전력 부문의 보조 부문 원가,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였단 말이에요. 15만 원은 혼합 공정이었고 25만 원은 조립 공정이었고. 다 무슨 말이냐? 그때 제조 간접 원가 배울 때는 다 개별 부문별로 제조 간접 원가가 다 발생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냥 배웠던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자, 이게 바로 부문 개별 원가입니다. 부문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 부문 개별 원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제조 간접 원가 배부에 대해서 배울 때는 부문 개별 원가만을 가지고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부문 개별 원가만 있는 게 아니더라. 제조 간접 원가에는 부문 공통 원가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문 공통 원가와 개별 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와 같은 공장이 있다. 근데 이 공장에는 자, 보조 부문도 있고 제조 부문도 있어요. 그리고 이 보조 부문에는 식당부도 있고 전력부도 있습니다. 제조 부문에는 혼합 공정, 조립 공정이 있어요. 근데 이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은 여기는 모두 다 부문은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하지만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의 그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500원이라고 합시다. 500원이다. 그러니까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이 건물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그 사용분을 그 금액으로 표시하면 그게 50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500원이더라.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이 두 부문이 보조 부문과 제조 부문이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이 보조 부문에는 식당부와 전력부가 있는데 이 두 부문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더라. 보조 부문장이 있더라. 근데 그 보조 부문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노동력을 제공받고 사용 소비하고 당연히 급여를 줘야죠. 2,000원을 주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보조 부문장에 대해서 노동력을 사용 소비하고 2,000원의 급여를 주더라. 그럼 이 보조 부문장의 2,000원의 급여는 어느 부분에 다 걸쳐 있는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식당부도 전력부도 다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급여는 식당부와 전력부에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다. 똑같이 제조 부문에도 제조 부문장이 있더라. 이 사람은 혼합과 조립 공정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더라. 급여를 3,000원 주고 있더라. 이 사람은 역시 혼합 공정과 조립 공정의 공통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급여도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급여예요. 자, 그다음에 이 식당부의 400원의 보조 부문 원가, 즉 제조 간접 원가. 전력부의 700원의 보조 부문 원가, 즉 제조 간접 원가. 혼합 공정의 1,000원의 보조 부문 원가, 그다음에 조립 공정의 또 600원의 이 1,000원은 보조 부문 원가가 아니죠. 이 1,000원은 자, 이제 제조 부문이기 때문에 자, 제조 부문에는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다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자, 지금 우리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하고 있죠. 자, 혼합 공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 1,000원, 조립 공정의 제조 간접 원가 600원. 자, 이렇게 자,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럼 이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부문 공통원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어디에 공통되고 있어요? 보조 부문하고 제조 부문에 공통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문 공통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제조 간접 원가다. 500원은. 자, 그다음에 이 보조 부문장에 대한 급여 2,000원은 자, 이거는 역시 두 부문의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다. 식당과 전력. 그죠? 제조 부문장의 급여도 역시 혼합 공정과 조립 공정의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보조 부문장의 급여 이것도 역시 부문 공통 원가다. 제조 부문장의 급여도 역시 부문 공통 원가죠. 근데 어디에 공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르죠. 다르고. 그다음에 식당부의 400원, 전력부 700원, 혼합 1,000원, 조립 600원. 이 네 가지의 제조 간접 원가는 다 개별 부문별로 발생하고 있는 제조 간접 원가였어요. 자, 이러한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부문 개별 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부문 개별 제조 간접 원가. 자, 부문 공통 원가와 부문 개별 원가의 개념을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부문 공통 원가와 부문 개별 원가가 이제 모두 있을 경우에 그때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앞에서 제조 간접 원가 배분을 배울 때는 자, 부문 개별 원가만을 가지고 배웠는데 이제는 부문 공통 원가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공장 전체 배부율일 때는 자, 이때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죠? 공장 전체니까. 공장 전체 배부율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공장 전체의 제조 관세 원가를 공장 전체의 하나의 배부 기준으로 나누어서 구해주면 됐죠. 그럼 이때 분자의 공장 전체 제조 관세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문 자 공통 원가하고 부문 개별 원가를 모두 합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합산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나왔던 그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부터 해서 제조 부문장 그리고 보조 부문장의 급여 그리고 개별 그 부문별로 발생하고 있는 제조 관세 원가 모두 그냥 합산만 하면 돼요. 자, 그걸 합산해 보면 그게 이제 8,200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8,200원. 자, 8,200원인데 이거를 자, 공장 전체의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배부 기준이 뭐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자, 만약에 뭐 직접 노무 시간이다 그러면 공장 전체의 직접 노무 시간 몇 시간이다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공장 전체 배부율로 할 때는 아무 뭐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죠? 부문 공통 원가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부문별 배부율로 할 때는 자,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부문별 배부율로 할 때는 자, 우리 보조 부문 원가가 있을 때 뭐 어떤 보조 부문이 있다. 그리고 제조 부문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보조 부문 원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조 부문으로 나눠줬죠. 그리고 원래 이 제조 부문이 가지고 있던 제조 관세 원가가 있었고 이만큼을 배부를 받으면 배부 받은 거 다 더해가지고 이거하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어서 부문별 배부율 구했잖아요. 그죠? 거의 비슷한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부문별 배부율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 첫 번째는 먼저 부문 공통 원가를 먼저 각 부문에 배부를 해줘야 돼요. 부문 공통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제조 관세 원가를 일단은 각 부문에 일단 또 나눠줘야 됩니다. 부문 공통 원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보조 부문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보조 부문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2단계부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부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이때는 이제 뭐 직접 배부법, 단계, 상호 배부법 이런 거 배웠었고 3단계는 이제 그 배부를 하고 나서 제조 부문별로 배부율을 계산하고 그리고 나 4단계는 그 배부율 가지고 원가 대상에 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요 2, 3, 4단계에 대해서는 다 했던 거예요. 자, 1단계를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부문 공통 원가를 배우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부문 공통 원가를 각 부문에 배부하려고 할 때 그 뭘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거냐? 뭘 기준으로 배부할 거냐? 배부 기준이 뭐냐? 자, 이때도 일단은 우리가 배부 기준이 나오면 먼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합리적인 배부 기준 그리고 인과관계 이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서 이 부문 공통원가를 배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인과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일단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 아까 봤던 건물 감가상각비라든가 건물에 대한 임차료라든가 건물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배부를 한다고 봅시다. 배부를 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그러면 보조 부문은 아주 조금 이렇게 이 면적을 쓰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제조 부문이 다 쓰고 있어요. 같은 건물인데 같은 건물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누가 많이 부담해야 될까? 당연히 제조 부문이 건물을 많이 쓰고 있는 상당 부분의 면적을 쓰고 있는 제조 부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아주 건물을 조금 쓰고 있는 보조 부문에는
배부가 적게 돼야 되겠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임차료나 보험, 건물에 관련한 임차료, 보험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 건물 감가상각비나 임차료나 보험료 같은 것은 그 건물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가액, 금액, 이게 금액이에요. 자, 이런 거 비율로 뭐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 장치와 같은 이런 기계 장치의 감가상각비나 기계 장치와 같은 이런 보험료 같은 것은 자, 기계 장치의 가액을 가지고 일단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어떤 재산세와 같은 이런 내용들은 자, 토지나 건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가지고 배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력비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전력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전력비를 배부해 주면 그게 바로 이제 합리적으로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인과관계에 맞겠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뭐 공장장과 같이 이런 이제 간접 인력이죠. 공장장 등의 급여, 간접 인력이죠. 급여 또는 간접 노무원가 이런 것들은 자, 직접 이런 간접 인력이 지원해주거나 관리하고 있는 그 직접 인력들에 대한 그 종업원 수라든가 아니면 직접 인력에 대한 원가, 직접 노무 원가에 따라서 배부를 해준다든가. 그러면은 거의 합리적으로 우리가 배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합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고려한다. 배부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그래서 500원이고 이게 2,000원, 그다음에 3,000원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자, 이 표를 보면은 먼저 부문 개별 원가를 보겠습니다. 식당에서는 부문 개별 원가 아까 400원이었고 전력부는 700원이었고 그다음에 혼합공정은 1,000원. 물론 여기는 금액이 지금 1,000원 단위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400원, 700원, 1,000원, 그다음에 이게 600원 이렇게 자 일단 1,000원을 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부문 개별 원가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부문 개별 원가고 건물 감가상각비는 부문 공통 원가였습니다. 부문 개별 원가의 합계는 일단 2,700원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270만 원인데 그냥 2,700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2,700원이고 건물 감가상각비는 자 500원이에요. 자 500원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부문 공통 원가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 식당과 전력과 혼합 조립 공정이 같이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원가를 부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자, 일단 이 건물을 많이 쓰고 있는 부서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많이 부담시키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면적을 보니까 자, 전체 이 면적이 이 건물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자, 식당에서 200제곱미터를 쓰고 있고 전력부가 200제곱미터, 다음에 혼합공정은 300, 다음에 조립은 300제곱미터를 쓰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면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면적의 비율대로 자 여기는 이제 20%, 자 여기도 이제 20%겠죠. 여기는 30%, 30%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합계는 이제 1.0이 나올 거고, 그럼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 500원을 자 이 면적의 비율,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별로 나눠주자, 배부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500원에 20% 하면 100원이죠. 500원에 20% 또 100원, 다음에 500원에 30%는 150원, 또 150원. 이렇게 자 건물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내 부서에 내 부문에 이렇게 배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건물 감가상각비에 대한 배부는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보조부문장에 대한 급여가 지금 2,000원 있는데, 근데 이 보조부문장은 보조부문장이니까 제조부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제조부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하고는.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다? 보조부문하고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는 보조부문에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보조부문장은 이 식당부와 전력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종업원 수가 많으면 관리를 하기 위한 업무의 양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업원 수를 보니까
이 보조 부문의 총 종업원 수가 50명인데 식당부에 30명이 일하고 있고 전력부에 20명이 일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20명이 일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종업원 비율로 보면 자 50분의 30이니까 0.6, 60%고 여기는 40%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합하면 1.0이 되고 자 여기는 제조 부문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00원을 배부하면 자 2,000원에 60%면 1,200원이고 그다음 2,000원에 40%면 800원이죠. 그러면 다 나눠준 겁니다. 제조 부문에는 당연히 나눠줄 거 없죠. 제조 부문에는 당연히 나눠줄 거 없습니다. 자 보조 부문이면 나눠줍니다. 똑같은 논리로 제조 부문장의 급여 지금 3,000원이고 이 제조 부문장은 말 그대로 제조 부문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 급여는 이제 결국은 제조 부문의 직접 노무 인력의 작업 시간, 즉 직접 노무 시간을 가지고 배부를 하겠다. 배부 기준을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한 겁니다. 왜? 제조 부문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 제조 부문에서 직접 일하는 그 직접 노무 인력의 시간을 가지고 배부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노무 시간을 보니까 1,000시간인데 자 직접 이 노무 시간은 다 제조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시간이죠. 작업 시간이죠. 1,000시간 중에 300시간은 혼합 공정에서 1,000시간 중에 700시간은 조립 공정에서 그리고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당연히 자 1,000시간 중에 300시간이니까 30% 여기는 70%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 제조 부문장의 급여는 보조 부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주면 자 여기는 이제 3,000원에 30%니까 900원, 3,000원에 70%니까 2,100원 이렇게 배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부가 다 끝났어요. 부문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문 개별 원가 이만큼 있었고 부문 공통 원가가 이렇게 배부된 거 이만큼 있었고 부문 보조 부문장 부문 공통 원가 제조 부문장 부문 공통 원가 배부된 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합계를 내보면 전체가 이제 8,200원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820만 원, 8,200원인데 자, 식당부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합치면 1,700원이 돼요. 그죠? 1,700원이 돼요. 전력부에 자, 1,600원이 됩니다. 제조 부문의 혼합 공정에서는 자, 2,050원이 돼요. 조립 공정에서는 2,850원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문 공통 원가를 개별 부문별로 다 배부를 시켜서 그래서 부문 개별 원가하고 다 합산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였습니까? 보조 부문 원가를 어떻게 제조 부문에 배부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배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런 방법으로 이제 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조 부문별로 혼합 공정의 배부율, 조립 부문의 배부율 관한 부문별 배부율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상 부문 공통 원가의 배부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